인사할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만 복습하시죠? 복습은 가야죠. 근데 진짜 짧게 제가 준비했어요. 마스타바거든요. 아. 피라미드 이제 이전에 왕들이 예. 사용하던 무덤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부 구조를 이제 만들었다. 약간 넓적하게. 그리고 요 마스타바들에는 저렇게 지하에 방을 만드는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졌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스타바는 귀족들의 이제 무덤 형식으로 이제 사용한 마스타바 피라미드 옆에다가 이제 만든 마스타바하고 이 계단식 피라미드가 최초로 지어진 피라미드입니다. 아, 그쵸. 조세르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었고 대략 기원은 2650년경에 지어졌고 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62m 정도. 저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될과학 진짜 익스클루시브. 오, 독점 공개. 좋아. 이거는 심지어는 이 사진들은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뭐 사막 녹지화 사업하고 이런 것도 제가 제 개인 SNS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오. 진짜 처음 독점 공개한 오늘 사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들도 정말 처음 제가 이제 제 개인 SNS에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지 않은 사진들인데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단식 피라미드의 내부를 2020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가 되게 크게 나왔고 또 이집트 정부에서 되게 크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월 달을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못 갔었기 때문에 네. 이거 소식만 듣고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 피라미드 내부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기대했어요. 그리고 저 공간들은 후대의 피라미드들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뭐 사진이나 도면으로 이제 볼 때 실제로 저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잘 느낌이 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고고학 같은 분야는 정말 그 감각적인 경험이 꽤 중요해요. 공간에 대한 감각은 아무리 뭐 도면을 보고 사진을 보고 막 상상을 해도 실제로 가서 답사를 가는 것에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느낌이 안 오거든요. 아무리 해도 몰라. 그래서 실제 가보는 게 정말 정말 고고학 분야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다 공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어요. 큰 거 온다. 예. 중대 발표한다. 어쨌건 들어갔는데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되게 그 일부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쉽다. 그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뭐 다른 피라미드 마찬가지지만 입구가 북쪽에 있어요. 저기 예. 이제 입구랑 써놓은 거 보이시죠? 저기서 이렇게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서 저 현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 본 입구와 저 통로를 따라서 현실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공개는 안 했더라고요. 본 입구는 개방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약간 근데 편법이네요, 그러면? 편법은 아니고 근데 아마 이제 약간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통로가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지금 도면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 예. 이 남쪽에 저게 이제 입구가 이게 본 입구가 있는 건 북쪽인데 저기 이제 표시 보이시죠? 화살표. 남쪽 반대편에 후대에 26왕조 시대 때 뭔가 그 통로를 하나 누가 뚫어가지고 현실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이제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예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그 통로예요. 이거는 근데 저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당시는 아니고 26왕조니까 대략 한 저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 정도 후대에 이제 이집트인들이 이제 뚫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270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기로 따라 쭉 들어가면 요런 이제 통로 이게 기둥들이 만들어진 복도처럼 뚫은 통로가 있고요. 요거는 2700년 전에 만들어진 통로고 이 피라미드 자체는 47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4700년. 예, 그래서 왜냐면 아마도 이제 저 27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진 피라미드니까 이미 저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신성한 구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들어가서 저 끝으로 가면 요렇게 올라가는 수직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예. 저 수직 통로 밑에 관이 있는 거예요. 수직 통로가 네네네. 있죠. 또 가운데 관이 보이시죠? 예, 여기 와. 요렇게. 요게 제가 광각으로 찍은 건데 조금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되게 깊어요. 제가 이제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되게 깊고 수평 통로로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아래는 못 내려가고 그리고 저 위쪽에 저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사진상 좌측 상단에 저기가 원래의 입구에서 내려오는 그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실이죠. 계단을 따라 쭉 내려올 수 있게끔 저 길로 그러면 입구고 저기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 관이 있는 저 바닥면에서부터 또 여러 개의 복도가 뻗어나가서 약간 그 아래에 이제 미로처럼 통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솔직히 딱 보자마자 우 이러면서 막 감동했었어요. 사실. 저거 제가 왜냐면 진짜 도면으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게요. 그걸 실제로. 예, 실제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진짜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실제로 볼 때랑 비교가 안 되죠. 예. 그쵸, 진짜. 디스커버리호. 실제로 보면 진짜 눈물이 나. 그렇죠. 이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진, 붕괴 피라미드. 그러니까 계단식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에선가 일반형 피라미드로의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뭐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피라미드가 붕괴가 됐고 그래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저 붕괴 피라미드다. 굴절 피라미드.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전 사진이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굴절 피라미드는 그때 그 붕괴 피라미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 붕괴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상단부 경사각을 낮췄다. 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파라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만들어 해서 만든 피라미드가 붉은 피라미드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정리를 한 도식이 요렇죠. 계단식 무너진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일반 피라미드로 됐다. 예.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거의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피라미드의 통로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피라미드 내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공간인 현실의 그 방의 방향성 이게 중요하다. 피라미드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초에 붕괴 피라미드 단계에서는 입구가 이제 북쪽에 있죠. 네. 북쪽에 입구가 네. 있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통로가 쭉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 이제 그 저기 가운데 보시면 방이 하나 보이죠. 저게 네. 이제 피라미드의 이 평면도예요. 위에서 이제 바라본 뭐라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만 보시면 되는데 저 방 역시도 길이기가 남북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남북 방향은 뭐랑 관련이 깊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별 신앙이랑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극성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남북축으로 뭔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별이랑 관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반 이상 정확하다.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과정 자체는 간단해요. 남북은 별, 동서는 태양. 그리고 남북은 이 피라미드의 이제 그 발전 과정은 예. 태양 신앙의 발전과 같다. 네. 그렇죠. 같은 궤적을 갖고 있다. 어. 그래서 이게 붕괴 피라미드. 그래서 이 굴절 피라미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다음 피라미드인데 이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별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태양파, 달파 사이 안 좋거든요. 별파. 근데 별파까지 있는 거야. 얼마나 안 좋겠어? 그래서 원래 별파가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어요. 어. 근데 이때가 되면 태양파가 조금 이제 컸어. 그래서 파라오한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좀 우리 신경 써줘. 근데 사실상 그 태양의 별이거든요. 몰랐지. 야, 이런 게 나는 이집트가 어려운 거야. 역사를 이제 바라볼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 관점들을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역사를 볼 때 사실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렇지만 역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하려면 그 이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럼 상황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그 어떤 현상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집트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이랑 태양이랑 완전 다른 존재예요. 별과 태양을 구분하던 과거가 있었구나. 완전히 구분하던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거야. 세계관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제 태양파가 커요. 힘이 세져가지고 파라오한테 폐하 별파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신경을 써달라. 근데 파라오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양파의 의견도 반영을 해요. 일종의 탕평책으로서 자기 피라미드에 별 신앙, 태양 신앙의 어떤 상징성들을 다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서축과 남북축이 굴절 피라미드에서는 내부에서 남북축은 별, 동서축은 태양. 그리고 저 두 개의 별과 태양과 관련 있는 저 이데올로기가 모두 다 피라미드의 구조에 반영되는 어떤 흐름은 이 이후로 계속 나타나요. 계속. 근데 대신에 통로를 두 개 뚫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죠. 약식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통로랑 이게 입구는 북쪽에 있고 통로는 남북축이에요.
대신에 시신이 놓이는 방은 동서축으로 나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간은 규모는 작지만 태양 신앙을 반영해서 동서축으로 놓고, 여기 보시면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은 기리기가 동서축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원래대로 통로 입구는 남북 축선상에 놓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예컨대 붕괴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를 얘네들을 세 개를 구조를 딱 놔요. 놓고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태양 신앙과 별신 이해하고 있으면 너 이거 순서대로 맞춰봐 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반영된 게 변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라미드를 가지고 이제 뭐 피라미드 갑자기 이제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뭔가 외계인들이 만들어낸 이집트 역사가 동떨어진 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반론을 제기할 때 이런 변화의 궤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좀 편하죠. 이렇게 변화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굴조 피라미드 단계에 이르면 태양과 별 신앙이 모두 다 피라미드 내부에 반영이 되고, 또 붉은 피라미드는 드디어 최초로 일반 형태의 피라미드 모습이 완성이 되죠. 최초로. 대신에 경사각은 낮아요. 43도. 근데 원래 이 파라오들은 경사각을 50도대로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굴조 피라미드를 보시면 하부는 54도, 상부는 43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0도대 초반으로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못해서 뭐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붕괴, 굴절, 붉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파라오가 전부 다 이제 스네페루라는 파라오인데, 스네페루의 바로 다음 파라오 때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돼요. 이제 피라미드 최전성기가 시작이 되죠. 요거 이제 기자 지구예요.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내구성이 좋게 만들어진 시대예요. 3대에 걸쳐서. 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고, 저 지금 사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가 사진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저게 제일 큰 대피라미드입니다. 사실 대피라미드 이야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대피라미드 얘기는 제가 아마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죠? 대피라미드 도착하기 전에 항상 뭔가 다른 이슈가 터졌어. 그래서 드디어 대피라미드에 왔어요. 저희가 요게 이제 3, 4왕조 시대의 왕이 게승도인데, 네. 예. 저 4왕조 시대의 첫 번째 파라오인 스네페루가 지금 말씀드렸던 붕괴, 굴절, 붉은 피라미드에 다 관여했던 파라오고, 그 아들인 쿠프가 드디어 대피라미드를 만든, 그러니까 네. 모든 어떤 성취를 일궈낸 파라오예요. 그리고 저 쿠프로부터 3대, 카프라, 멘카우라에 걸쳐가지고 저 3대가 기자, 아까 사진, 네. 거기에다 피라미드를 유명한. 지었고, 저 때가 이집트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그 정교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진 시대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전성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피라미드예요. 진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규모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점이야, 보셨던 계단식 피라미드는 높이가 62m. 그것도 커요. 근데 작죠. 배 이상. 이게. 그리고 그 붉은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높이가 한 105m 정도. 근데 거의 50m 정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고, 사진에서 보시면은 사람 크기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피라미드의 규모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각도가 52도로, 정확히 51.5점 몇몇 도인데 반올림하면 52도로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때 성취된 50도대의 경사각은 이후로 피라미드 규모가 점점 작아지어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도대의 경사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파라오들이 50도대의 경사각에 약간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피라미드는 굉장히 또 내부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른 피라미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게 대피라미드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피라미드들은 통로가 하나가 있고 방이 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방 전에 뭐 전실이 있거나 뭐 이 정도 형태였는데, 이 피라미드는 일단 제일 중요한 방이 3개나 있어요. 왕의 방, 왕비의 방, 지하의 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하의 방은 실제로 지하에 있는 방이고, 그다음에 왕비의 방이랑 왕의 방이 있는데, 저 두 방의 이름은 사실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실제로 파라오의 시신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고 왕비의 방에 왕비가 매장된 건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 조사하던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냥 붙인 이름이 지금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전히 왕비의 방이라고 불려요. 퀸스 챔버라고 불리는데 왕비랑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저 왕비의 방이 진짜 재미있는 곳인데, 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사진상으로나마 이제 피라미드 안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측면도 이제 저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저 상승 통로인데 고기예요. 이제 그냥 이 상승 통로 이제 근데 높이가 낮죠. 피라미드는 다 비슷비슷한데 높이가 한 120에서 13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항상 숙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승 통로를 올라가다 보면 대회랑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예. 엄청 높아요. 높이가 거의 9m 가까이 되는 천장이 높은 통로가 나오는데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좁은 상승 통로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면 여길 만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면 가운데 아래쪽에 철문이 있는데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쭉 보이시죠? 네. 저 철문을 통해서 가면 수평 통로가 이어지는데 그 수평 통로를 통해서 여왕의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상승 통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왕의 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왕의 방은 오늘날에는 개방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진짜 한 15년 전에는 저는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게 해놨어요. 여왕의 방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인데 이게 여왕의 방의 모습이에요. 저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되게 조그만한 그 입구가 보이시죠? 네네네. 거기가 이제 원래 들어오는 입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뚫려 있는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방도 방의 길이기는 동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의 특성은 이 저쪽 동쪽 면에 벽감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 그러니까 이전 피라미드 붉은이나 뭐 굴절 피라미드에서 자주 많이 보셨던 그 약간 들여쌓기 구조 네, 들었어요. 형태의 벽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벽감에는 아마도 추정인데 이 파라오의 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상은 이 파라오의 영혼을 담는 이제 카라고 하는 영혼을 담는 뭐 그런 어떤 기능을 했었을 것이다 여겨지는데 그냥 이론적인 추정일 뿐이고 실제 어떤 물리적인 증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방은 정말 중요한 방인 게 재미있는 방인 게 네. 저기 이제 이 사진에서 가운데 좌측 부분 보시면 네. 또 조그마한 구멍 하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는 잘려 있는데 저 벽의 반대편 벽에도 같은 크기의 또 구멍이 있어요. 환풍. 예, 일반적으로 환기구라고 불리는 구멍인데 저 구멍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여왕의 방 지금 저 보시면은 저기 그 대회랑 그 아래쪽에서 수평 통로를 통해서 여왕의 방 왕비의 방으로 써놨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대회랑을 통해서 올라오면 왕의 방으로 향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회랑이에요. 예. 대회랑 구조 자체도 들여쌓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는 거의 9m 정도 되고 사람 크기나 비교해 보시면 공간의 규모가 짐작이 되실 텐데 정말 멋있는 공간이고 그렇지만 정확한 저 그 구조가 갖고 있는 기능성이나 상징성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기능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멋있는 공간이고 저길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시면은 이제 왕의 방에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왕의 방이에요. 생각보다 작네요. 길이가 제가 정확한 수치수는 기억이 안 나는 한 8, 9m, 5m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작지는 않고 또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방은 특징적으로 사진에서 딱 보이지만 벽에 장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 기록도 아무것도 없고 덩그러니 석관 하나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벽화나 이런 게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벽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 뭐 붉은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내부에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는 거는 더 후대의 일이고 아마 언젠가는 그 기록 나오는 피라미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이 시대 피라미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석관 역시도 사실 뭐 뚜껑도 없고 한쪽도 이제 파손되어 있고 언제 저런 모습으로 남겨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특별하게 뭐 매장의 흔적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제 상황 때문에 피라미드에 대해서 딱 되게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방에서는 정말 놀라운 건축학적 기술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었던 피라미드의 내부 공간은 아까 여왕의 방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왕의 방 말고 그 이전에 붉은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천장 부분이 다 들여쌓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까 여왕의 방 같은 경우는 맞배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상부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얘는 평평한 천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이게 사실 놀라운 기술이죠. 왜냐면은 저 위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중이 걸려요. 근데 네. 어떻게 일반 이 평평한 천장은 하중을 견디는데 그렇게 유리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이걸 해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썼어요. 네. 여기서도 사실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왕의 방의 그 수평 천장 예. 위쪽으로 몇 개의 시설들을 만드는데 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이제 왕의 방이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빈 방들을 되게 낮에 사람이 쓸 수 없는 높이에요. 빈 방을 여러 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요. 아까 그런 그림이구나.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맞배형 또 구조물을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무게를 분산시킨 거죠. 상부에 걸리는 그 무게가 처음에 이제 맞배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산이 되고 또 그 아래쪽으로는 최대한 이제 공간에 돌을 적게 넣음으로써 하중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저 수평 천장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놀라운 건축적인 그러게요. 어떤 노하우가 반영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 심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연구도 많이 하고.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딱 들어가면 예. 뭐야 이게 너무 미니멀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실제 그 방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공학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왕의 방으로 내려가서 네. 좋습니다. 이 여왕의 방에는 아까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이제 맞배 형태로 된 거 보이시죠? 맞배 형태도 사실은 그 계단식, 그 스티로사키 방식보다는 더 발전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맞배 그 천장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환기구라고 불리는 저 조그마한 구멍이에요. 근데 저 환기구가 여왕의 방에도 그 남쪽 벽과 북쪽 벽에 있고 왕의 방에도 남쪽 벽과 북쪽 벽에 있어요. 예, 요렇게 요건 이제 왕의 방에 있는 북쪽 벽에 있는 환기구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형태의 이게 길이가 가로세로 길이가 한 20cm, 25cm 정도 되는 그 구멍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네네. 저 환기구가 있어요. 네. 근데 저 왕의 방에 있는 환기구는 바깥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 바깥쪽에 찾았어요. 그 구멍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근데 정확한 사실 그 상징성과 기능은 정확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환기구라고 불려요. 정말 환기를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에요. 그건 거의 확실한데 환기가 필요하진 않은 공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왕비의 방 같은 경우는 뚫려 있어요. 안쪽에서. 근데 바깥쪽까지 뚫려 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비의 방에 있는 저 환기구는 무슨 말? 이 정도면 부활하셔도 나오지는 말라는 뜻 아니냐.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자꾸 부활을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드러난 걸로는 부활하면 안 돼. 네. 봉인이야. 봉인. 그러니까 이게 긍정인들 되게 예리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통찰력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집트에서의 부활은 사실 이렇게 미이라가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는 부활은 아니거든요. 이집트에서 부활이 되려면은 미이라는 고이 누워 있어야 돼.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사라지거나 망가지면 안 돼요. 보존의 의미로 그럼 그러니까, 막아놓은 그러니까 그 시신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무조건 못 들어가게. 침범을 받으면 안 돼요. 나름 지키는 거네요. 예, 지켜야 돼요. 대신에 이집트에서의 부활은 저기 가서 영혼이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세에 가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신이 보존이 돼야 돼요. 사실 복잡한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이라가 깨지면 안 돼요. 약간 저는 좀 돌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셔라.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부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활 한번 하셔 보시겠어요? 할 테면 해봐라. 해놓고서 이제 정말 부활할 것 같으면 설마 부활하겠어?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것도 되게 통찰력 있는 돌리는 말씀인데 느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실 약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후대 텍스트들을 보면 이 죽은 사람이 갑자기 저승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돌아오는 것은 약간 두려워했어요. 돌아오면 안 돼. 예,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부활하더라도 저기서 부활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 뭐 설마. 맞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관통력을 발휘하시고 계시는데. 뭔가 그런 느낌 있습니다. 막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게 예. 해석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예토전생 방지. 그래서 이제 왕의 방 환기구는 바깥까지 뚫려 있고 왕비의 방 환기구는
부분은 뚫려 있지 않아서 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발견된 거는 19세기 초의 일인데 그 이후로 거의 뭐 200년 가까이 저게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뚫려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넣어봐도 그래서 실제로는 저 안에 막 그 당시 이제 과거 19세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길다란 장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 탐침도 해보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19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 피라미드 내부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잖아요.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요. 물론 제습 시설을 해놓긴 하지만 예.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 왕의 방에 있는 저 환기구라고 불리는 저 갱도를 정말 환기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가 이제 어떤 독일 그 로봇 공학자한테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저 통로가 일단 좁고 되게 수천 년 동안 이제 그냥 그 상태로 놓여 있었으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로봇을 넣어서 청소를 좀 해달라. 그래서 독일 출신의 로봇 공학자 이름이 이제 깐텐 브링크인데 그 양반이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안에 넣어서 청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팬을 바깥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환기할 수 있게끔 시설을 이제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가 들어갈 수 있어 이제 90년대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로봇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왕비의 방에도 한번 넣어볼까? 넣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에다가 실제 로봇을 넣어요. 이런 걸 넣죠. 우프 우아트 2호기인데 우프 우아트는 고대 이집트어예요. 저거는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 이걸 내가 어디서 봤지?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1993년에 이제 이루어진 작업인데 그 로봇을 이제 넣었죠. 쟤는 이제 무한궤도가 달려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그렇죠.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제가 쭉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을 넣으니까 한 60몇 미터 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끝이 나온 거죠. 끝에 뭐가 있었냐? 문이 있었어요. 그쵸. 청동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진 손잡이가 있는 아마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닫은 문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93년에 발견을 했어요. 엄청난 떡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무엇인가? 그러게.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저기 뭐가 있는 것인가? 우와. 그래서 별별 진짜 야. 그러니까 별별 이론가들이 그러니까 별 얘기 다 뭐 어떤 사람은 저 안에 가면 이제 뭐 파라오의 석상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뭐 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저 환기구가 아마 별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별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특정한 별 뭐 이렇게 그 오리온자리 3태성이랑 그다음에 뭐 시리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이런 별 상징성을 지닌 시설이었던 것이 여겨지는데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뭐 파라오 석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별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이어졌죠. 왜냐하면 근데 이 조사 이런 이제 문화재 관련된 조사를 이집트 정부에서는 허가를 되게 빨리빨리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유적이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어떤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그 조사에 어떤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조사의 목적이나 예. 이런 것들 거의 10년 걸렸어요. 다시 재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독일 팀이 로봇을 넣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미국 팀이 다른 로봇을 넣어요. 조금 다른 형태네요. 로봇 예, 자체가. 다른 형태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로봇에는 뭐가 달려 있었냐면 역시 카메라가 있었고, 근데 그 카메라가 내시경 카메라 그리고 드릴이 있었어요. 뚫어서 안에를 보겠다. 예. 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죠. 야. 그리고 이제 저기다 이제 내시경 카메라 넣는 거예요. 예.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넣었더니 이런 게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건 역시도 이것도 뭔가 문처럼 보여요. 문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닫은 문처럼 보여요. 왜냐면 아래쪽에 약간 틈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까지 2002년에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조사를 했던 것은 미국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에요. 그리고 2002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인터넷으로 2002년이면 인터넷이 어느 정도 이제 작동하던 시대잖아요. 그쵸. 전 세계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 이제 순간에 이 내시형 카메라를 보는 장면을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아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영상물이 다큐멘터리죠. 나왔는데 사람들은 막 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러게요. 약간 실망했죠. 근데 저것도 되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뭔가 저 뒤에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서 그 뒤에가 또 밝혀졌나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넣었던 내시경 카메라는 앞만 볼 수 있는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앞밖에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뭔가 이 방 전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역시 그 조사를 위해서는 또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이집트 정부의 허가가 나오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2011년에 또 다른 로봇을 넣어요. 뭘 자꾸 로봇 넣는 분은 계속 똑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지? 예. 관상복고. 아, 예, 독일 요-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요거 2011년인데 예. 이때는 이제 이 팀 자체가 되게 다국적 팀이에요. 그래서 그 뭐 프로젝트 이름이 제디라고 이름 붙여진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이제 로버트를 넣었는데 이때 는 로버트는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해상도도 더 좋고 360도 도는 카메라예요. 오. 그래서 들어가면서 뭐 스네이크 아이 뭐 이런 이름 붙여져 있었는데 아. 들어가면서 이 통로 전체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또 통로도 사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 살펴보고 이제 내부까지 발견된 그 조그마한 방도 사방을 다 살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요거 이제 약간 그래픽화 시킨 작업인데 저기가 여왕의 방이고요. 저기 공간. 그다음에 저기 점 하나 보이시죠? 네, 저 점. 벽에 저기가 그 통로예요. 아, 그리고 저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저기에다가 이제 로버트를 넣어서 이렇게 로버트가 올라가요. 아. 네, 저길 따라서 한 65m 정도로 쭉 올라가는데 그런데 저 벽에 뭐 쓰여져 네, 있죠. 저 뭐예요? 뭔가 기호가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저거 숫자류로 이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 가지고 끝까지 가서 요게 이제 문인데 저기다가 다시 카메라를 넣은 거죠. 원래 구멍에다가. 근데 저 방의 더 뒤편은 아직은 모르는데 그래서 저 조그만한 방의 사방을 다 사진을 찍었더니 요게 그 문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저걸 이제 어쩌고 손잡이 뒷부분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손잡이 박은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그 파킹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밝혀졌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바닥면의 사진인데 예. 저기 빨간색으로 뭐가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다 숫자들이에요. 요렇게 저쪽에 방에 이제 뒷 바닥면에 저렇게 뭔가 이제 그 기호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제 사실 피라미드 내부에서 붉은색 잉크로 저런 식으로 무엇인가 문자나 기호들이 쓰여져 있는 사례는 사실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거는 그 이제 이걸 쌓으면서 이 돌은 어디, 이 돌은 몇 번째 왜냐면 이게 다 이게 그 계획이 다 돼 있는 그쵸, 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 2011년에 밝혀진 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현실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거의 확실해요.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문제는 저 뒤쪽이죠. 뒤쪽에도 뭔가 또 다른 시설이 있을 수도 것 있어요. 같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할 텐데 저 뒷면에 대한 조사를 이집트 정부가 언제 허가를 내줄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요 마지막 조사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집트가 뭐 혁명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큰 조사들이 좀 늦춰지고 있기는 한데 코로나도 있었고 아마 뭔가 이제 또 다른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대피라미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공간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공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전히 숨겨져 있던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내부의 시설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뭔가 나오면 또 이 세계적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기사들이 쓰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님이랑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미온 입자를 사용해서 피라미드 내부 전체를 다 엑스레이 찍듯이 조사한 결과가 있었고 그때 이제 숨겨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내려졌는데 사실 그때 찍은 그 스캔 사진이 그렇게 해상도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조금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최소한 뭐 금방 아마 뭐 1, 2년 이내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라미드의 매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모르는 건 많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도 꽤 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역시 이집트에서 막 돌아온 따끈따끈한 우리 이집트행 폭주기관차 광민 소장님과 함께하는 또 이집트 이야기. 네. 오늘은 또 약간의 복습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오늘 완전 그 안 될 거야 독점 공개도 있었죠. 그러니까 맞네요. 맞아요. 다음은 또 우리가 또 어디서부터 갈까요, 이제? 이제 사실 그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진 못했어요. 대피라미드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대피라미드의 이제 뒤를 이어서 지어지는 뭐 그 카프라나 멘카우라 피라미드 이야기도 계속해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고를 드리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라미드가 열심히 막 지어지잖아요. 갑자기 피라미드 갑자기 안 짓는 파라오가 나타나요. 난 피라미드 안 져. 이렇게 한 파라오가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파라오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도 꾸준히 재미있는 것들이 밝혀지는 이 이집트 이야기처럼 안될과학 채널에서의 애구민수 형님의 이집트 이야기도 꾸준히 계속 새롭게 등장한다. 정말 즐거울 것 같고요. 네, 2023년에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